약관 내용이 법원으로 가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요. 일종의 예시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안녕하세요. 뉴스포트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물보험 전문가 장주용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사전에 조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쨌건 건물에서 화재가 났어요. 임차인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보험금을 전부 다 받았다는 사건에서 굉장히 쟁점이 많았고 이기셨다고 하셨죠. 예.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가구 창고인데요. 임대인이 관할 소방서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소화전 배관 설치하는 공사였거든요. 작업자가 용접을 하다가 불똥이 환풍구를 통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나무로 된 가구들을 전부 다 태워서 손해가 발생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가구를 보관하고 있던 임차인이 보험을 들어나서 보험금 지급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건물 두 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린 사람은 가구 유통업자, 타기 쉬운 거를 창고에 쌓아놓고 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 건물주한테 소방서가 소방시설을 좀 보완해 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 보완하는 공사를 하다가 거기서부터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 내부에 있는 가구를 전부 다 태운 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서 임차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 된 거죠. 어떤 공사를 진행하게 된 건가요? 구체적으로 소화전 배관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공사였습니다. 이 건물은 참고로 벽돌조 건물이고요. 그 자체로는 어떤 화재에 취약한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용접 작업자가 충분히 안전장 조치를 해놓지 않은 과실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불똥이 환풍구를 통해서 건물 안으로 튀어 들어가서 또 그 안에 가구 수리를 위한 인화성 물질들이 보관되어 있어서 화재가 급격하게 발생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용접을 하시는 분이 안전에 소홀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우연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연히 인화성 물질이 있었던 거고요. 임대인이 공사를 한 거고 임차인은 공사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입장이었죠. 공사에 관한 결정 권한이 어쨌든 임대인한테 있었던 거고 예. 임차인은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나 아니면은 수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임차인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때 내부에 들어있는 본인이 유통해야 되는 가구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건물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들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에 관해서는 임대인을 위해서 가입한 것으로 취급을 하고요.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은 임차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만약에 불에 탔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품이죠. 가구 유통을 하시는 임차인하고 보험사하고 다툼이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나요? 1심에서는 패소를 했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천신만고 끝에 결론을 뒤집어서 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졌고 2심에서는 반론을 해서 이기셨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판사님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거고 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험사는 왜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임차인이 보험 사고 접수를 하면서 이런 공사였다는 점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자료를 받아서 많이 보험사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공사 기간이 한 달가량 됐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온 것 같은데,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상 통지 의무라고 하죠.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고요. 가입한 후에는 통지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는데, 고지 의무는 계약 전에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할지 여부 그리고 보험료를 어떻게 적용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보험자에게 알려야 보험자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걸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준 거고요. 항법에서. 고지 의무 같은 경우는 보험사 입장에서 이걸 받아줄까 말까 혹은 보험료를 얼마나 책정해야 될까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어떤 보험 목적물의 현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요.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보험 요율을 새로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후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보험사에게 알릴 책무가 있다. 재해나 상해에 관련돼서 보상을 받는 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 전에 오토바이를 안 탄다고 고지를 했어요. 근데 전동 킥보드를 탄다고 해서 굉장히 크게 다쳤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험사는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에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데 이거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험금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현저하게 위험이 달라질 수 있었어가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대표적인 통지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실 때 15일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약관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알려야 된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부분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15일 이상 수선할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15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보험사에게 무조건 알려야 된다 이런 내용. 위험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5일이 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으면은 이를 꼬투리 잡아서 해지 통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가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어라고 꼬투리 잡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다 이렇게 예,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험사는 이 보험을 계약할 때 약관 내용이 이래 어떨 때 보상을 해줄 수 있어 이런 것들 전부 다 설명을 했나요? 일단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약관에 정해져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보험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당연히 계약 내용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을 건데 약간의 지엽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도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파생되는 책무를 규정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설명을 보통 잘 안 하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보험사 측에서 설명을 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예외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보험회사에서 항변을 한 거거든요. 그 항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그런 경우였고요. 건물 외벽이 벽돌로 돼 있다고 했어요. 예. 바깥에서 용접 작업을 했다고 해도 불통이 벽돌로 튀면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저하게 위험이 증가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고요. 벽돌은 불연 재료거든요. 건물 밖에서 용접 작업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건물 안에 보관되어 있던 가구에 불이 옮겨 붙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약관에서 15일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고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는 15일이 넘는 공사였는 건가요? 15일이 넘는 공사였던 건 맞습니다. 그럼 저 궁금한데 거기서 살짝 굳이 공사 일정표를 보험사에 제공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게 문제될 거라고는 몰랐죠. 당연히 불에 탔으니까 보험금을 보험금 주세요. 예. 지급받기 위해서 이 사안을 소상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는 문제가 소상히 듣고 보험금을 잘 줘야 되겠다 아니라 소상히 듣고 꼬투리를 잡는 거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법적 다툼으로 간 거라고 보여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이 1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0명이 해야 될 일을 100명을 투입해서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거고 3명만 투입해서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어쨌든 약관상 15일 이상 공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이 되어야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공사 기간이 15일 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사님이 판단을 한 거네요. 공사 내용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참전하지 않으셨고 졌다고 들었어요. 예. 그럼 1심에서는 보험사가 어떤 주장을 했길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었나요? 15일 이상 공사였고요. 용접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보험 목적물이 나무로 된 가구였다. 단순히 그렇게 보면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심에서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이행해야 되는 경우로 봤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적법하고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 가입자가
소상이 보험을 받기 위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30일쯤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험사는 그 30일쯤 된다는 공사 기간을 꼬투리 잡아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고 법원도 보험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거네요. 네, 직접 겪으신 일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대단하십니다. 결국 이제 2심에서 변호사님께서 직접 소송 대리인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이겼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2심의 쟁점은 뭔가요?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을 하면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통지 의무 위반이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는지, 그래서 보험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보험 요율을 유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해당해야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통지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해당 보험권에서 통지 의무를 지켜야 될 거면 위험이 현저하게 달라져야 된다. 보험료가 달라질 정도의 위험이 있냐? 이게 통지 의무 대상이다라고 명확하게 해놓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보험 요율일 것 같은데요. 보험료가 달라질 정도로 위험이 증가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 건물 외벽에서 진행된 용접 때문에 건물 안쪽에 있는 가구가 불이 붙었다. 이게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는 건가요?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제가 생각해도 항소심 결과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계약을 할 때 약관에 15일이라는 문구가 써 있어요. 약관을 뒤집은 거 아닌가요? 15일 이상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경우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15일이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15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분쟁 자체를 애초에 예방하는 그렇죠.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15일 이상 진행 예정인 공사가 있으면은 보험회사에 내용 증명으로 홍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 겁니다. 조금 전에 좀 변호사님께서 15일에 대한 본질이라고 표현을 주셨어요. 예. 약관에 명시가 돼 있어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15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결국은 위험이 증가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관에 15일이라고 명시돼 있어도 사실 이 약관 내용이 법원으로 가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요. 일종의 예시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15일 이상 진행되는 공사라고 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없으면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7일짜리 공사예요. 이 공사 같은 경우는 현저히 위험이 올라가는 공사예요. 통지 의무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보험사는 또 꼬투리 잡지 않을까요? 약관을 다시 읽어드리면은 네네.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선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약관의 문장 구조와 체계를 봤을 때 건물의 구조를 변경, 증축, 개축하는 정도에 준하는 심한 공사. 예, 그런 수선인 경우에 이걸 또 15일 이상으로 제한해 놓은 거다 오히려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그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제 쉬운 논리를 채택을 했고요. 저는 이걸 좀 더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공사가 아니다. 그다음에 15일이 넘는 공사가 아니라면 굳이 통지 의무를 지켜서 보험사에 일일이 알릴 필요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항소심에서 판사분은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지는 않았다. 예. 그러니까 통지 의무를 굳이 꼭 이걸 걸고 넘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해라라고 나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러면은 가구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전액 다 받은 건가요? 보험에 가입된 부분은 네. 이 소송을 통해서 승소해서 받으셨고요. 네. 남은 손해부분이 더 많거든요. 네네. 그거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그럼 어디다가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소방시설 설치업자를 통해서 네네. 이 공사를 진행했을 텐데요. 소방시설 설치업자는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거든요. 그 소방 설치업자의 과실은 임대인의 과실과 똑같기 때문에 그쵸. 이로 인해서 불이 났으면은 임대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행보조자라고 해가지고요. 계약자 상호간에 서로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남을 시켜서 이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주를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 모두 해당되는데요. 그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해당 계약 당사자의 과실로 그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보도자는 결국 시켜서 한 거니까 예. 누가 시켰냐 이게 더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화재가 발생했고 보험사가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꼬투리를 잡은 건에 대해서 2심 판결에서 뒤집어서 이긴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겠어요? 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 목적물에 어떤 현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한 15일 이상 장기간 공사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한테 내용 증명으로 통보를 해주세요. 이런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으니 그냥 무조건 보험사의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 오늘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다툼에 대해서 승소를 하신 결과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화재 같은 경우는 그 피해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약관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한번 뒤집어보고 면밀히 보면은 결국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라고 결론을 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